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 애들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식한테 들어가는 돈을 아껴야 자식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의 자녀 리스크, 이런 말이 유행입니다. 아니, 귀여운 자식이 뭐가 위험해? 위험해요. 내가 몇 억 있어봤자 아들이 사업해서 실패해, 신용불량돼, 또 이혼해, 손 내밀어. 우리나라 정서에서 안 도와주고 못 베이거든요. 그거 도와주고 쪽방에 살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큰 자식이 부모한테 얹혀 사는 걸 캥거루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지금 캥거루가 얼마나 있는가? 서울에만 48만 5천 명이 있대요.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데요. 왜? 캥거루는요, 신통하게도 지 새끼를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데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는데, 이 패러사이트가 무지가 어려운 단어거든요. 근데 작년에 봉준호 감독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기생충, 기생충적 독신이라는 뜻이래요. 일본의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요 1895만 명인데, 그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랍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 있는 친구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신고 안 하고 몰래 연금을 다 받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키퍼스,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그러니까 몇 억 있어봤자 이 자녀 리스크에 걸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 퍼붓는 나라가 없잖아요.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그 난리인데 미국 등록금이 훨씬 비싸답니다. 근데요, 우리나라나 일본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다. 미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 자기들이 융자 받아다니고 취직해서 갚겠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 비용은요, 우리와 일본이 또 달라요. 일본에서는 젊은 애들이 결혼 비용 부모한테 신세 좀 지려면요,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이 정도예요. 제 사장한다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네 딸 시집 갈 때 결혼 비용 얼마 되어졌냐? 얼마 되어졌더라?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주고 끝냈어, 사장인데. 근데 우리는 지금 억대 말도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뭐냐? 집 얻어주는 돈이 포함돼서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제가 일본 친구한테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세상에 자식의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대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요, 여기에 사교육비, 서울의 40대 후반에 부부가 맞벌이하는 커플 3커플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중에서요, 과외비를 제일 덜 쓰는 집이 이 집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2명 애들한테 1년에 과외비로만 들어가는 돈이 3,360만 원. 여기에 등록금 내야죠? 책도 사줘야죠? 옷도 사줘야죠? 빵도 사줘야죠? 게임기도 사줘야죠? 그러면 저축은 언제 합니까? 문제는 50살, 60살, 70살까지 1억씩 연봉을 받으면 상관없는데 평균 퇴직 연령이 51.6세거든요. 그래가지고 재취업을 하면요, 먼저 받던 직장에 절반 받으면 끝내주는 거거든요. 재취업해가지고 연봉 2천만 원이 무지가 어려워요. 또 대학 들어가지, 그 다음에 결혼비용 내야지, 노부모 요양비, 의료비 들어가야지. 억대 연봉 받던 애들이 60이 넘어가지고 중산층에서 탈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 제대로 학교 나와서 취업을 하면 상관없는데 금년 2월에 졸업한 애들의 취업률이 몇 프로냐? 67%. 거기에는 군대 간 애들, 대학원 간 애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걸 빼버리면 50%대로 떨어질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취업이 안 되는데 밥 좀 잘 먹고 옷 좀 잘 입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애들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그러면 어렵게라도 일단 취업만 하면 만수무강인가? 아니라니까요. 경희대학교에 신동균 교수님이 발표한 건데요. 남자가 주 직장에서 45세까지 근무할 확률 60세도 아닙니다. 50년 이전 출생자는 7, 80%였는데 58년 개띠는 40%였는데 60년 이후 출생자는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3년 다니다가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평생에 6번 정도를 이직해야 겨우 60가이 되는 세상이에요. 제가 있는 업계는 실제로 그래요. 시험 잘 보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씩씩해야 돼요. 근데 부모들은 냉혹한 사회에 견디도록 자식들을 씩씩하게 키웠는가? 이 고성장 시대에는요, 신규 채용이 많기 때문에 좋은 대학 시험 잘 봐서 들어가가지고 그냥 시험 봐서 취직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성장기에는요, 점점점 신규 채용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중소기업 같은 데 취직해가지고 몇 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돼요. 그러면 옮겨갈 때 저쪽에서 날 뭘 보고 뽑는가? 학벌, 스펙? 아니에요.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는 거예요. 전문성. 둘째, 평판. 인간성이 제대로 되어먹었는가? 여기에 걸리면 끝이에요. 실제로요, 요즘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데요.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얼마나 속았으면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내 막말로 영어 수학은 못 줘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0몇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몇 페이지 뒤져놨는데 선택을 안 해. 수능에서 경제 선택해가 뭐 1.5%? 배우질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몰라요.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나오면 안다는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라도 가르쳐야죠. 미국에요, 중앙은행 총재를 했던 그린스펀이라는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금융교육, 투자교육, 이 경제교육은 영어 수학교육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다. 우리나라 부모들이 우리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도리는 자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섭리를 대신하려 들지 않고 애정과 정의와 진실성과 유머라는 평범한 원리에 따라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며, 대체로 교육받지 못한 부모들이 이러한 부모의 도리를 더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돈으로 재테크하란 말이구나.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노후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는 나라 7, 80% 이게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누굽니까?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이분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1980년도만 해도 자식이 도와줬잖아요. 72%. 그때는. 근데 이게요, 지난 10몇 년 사이에 20%로 줄어버렸어요. 그 사이에. 앞으로 10년쯤 지나서 이 조사를 다시 하면요,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렇게 될 거예요.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또 도와줄 수가 없는 게 뭐냐면요, 196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54세였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86세. 32년 늘어났어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기간이 평균 5년이면 끝났거든요. 근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기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보십시오. 이 연금, 공적 사적 연금으로 노후생활비 확보해 있는 분은 바로 보십시오. 17%밖에 안 되잖아요. 공무원, 선생님, 군인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냐? 연금 이거는요, 공적 사적 연금은 1년, 2년 부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30대, 40대부터 제일 중요한 게 연금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나머지 기타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알아서 벌어서 쓰는 수밖에 없고 모아둔 돈 헐어서 쓰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없어요. 지금 부부가 국민연금부터 드셔야 됩니다.